국소치료부터 좀 알아보면 말씀드렸듯이 경증 건선에서는 국소치료만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생활습관 교정,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생활 수칙들 유의하시면서 보습제 잘 바르시고 바르는 약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. 하지만 경증 건선에서만 쓰고 그럼 나머지 심한 분들은 안 쓰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그 중등증이나 중증 건선에서도 다른 치료 더 상위에 있는 치료들과 함께 보조적으로 사용을 해서 최대한 효과도 끌어올릴 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쓰는 약 조금 이제 줄일 수가 있겠죠.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. 이제 바르는 약들은 크게 뭐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각질 용해제는 피부 각질이 두꺼워지니까 보조적으로 이렇게 뭐 요소라든가 이런 약을 써서 조금 피부를 이제 연화시켜주는 그런 계통의 이제 보습제라든가 용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리고 본격적인 약은 이제 스테로이드제, 그다음에 비타민 D 유도체, 그다음에 금방 이쪽에 두 개를 섞어놓은 국소스테로이드와 비타민 D3를 같이 만들어 놓은 제형의 약제 이렇게 그 세 가지가 있고. 기타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오래 썼거나 좀 이렇게 효과가 떨어진다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약제가 칼신유린 억제제라고 해서 이제 두세 종류의 약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. 그걸 이제 대체제로 쓸 수도 있고요. 또 살리실산연고는 사실 각질 용해제랑 거의 유사하게 그냥 벗겨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타르는 뭐 거의 지금은 쓰지는 않는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바르는 약을 쓸 때는 이 제형이라든가 성분 등급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있고 또 피부가 예를 들어 건선이 목에 있는 분과 팔꿈치에 있는 분을 치료하는 약이 달라지거든요. 이런 것들을 잘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이제 의사의 처방이 사실 의사가 꼼꼼할수록 이제 약제도 많아지고 어디다 발라 좀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자세히 적어주거든요. 뭐는 뭐 어디다 바르고 뭐는 어디다 바르고 뭐는 몇 번 바르고 이렇게 다 적어주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국소치료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효과가 없다라고 일단 단정 짓기 전에 이 치료제를 제대로 바르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정해진 용법대로 뭐 하루에 2번이면 2번, 한 번이면 한 번, 또 적정량을 이게 양이라는 건 뒤에 나오겠지만 양이 좀 애매하거든요. 그래서 적정량을 충분한 기간 동안 이 충분한 기간의 의미는 보통은 한 달 정도를 얘기합니다. 한 달 정도 열심히 발랐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진짜 없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써보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전신치료라든가 광선치료 쪽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적정한 양이란 도대체 얼마만큼인가? 이 적정한 양은 이 검지손가락에 첫 마디 있잖아요. 이 첫 마디를 쭉 따라서 이렇게 길쭉하게 짜면 그게 0.5g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뭐 1핑거팁 유닛이라고 해서 이게 1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게 약 0.5g 정도고 이 정도의 양이면은 양 손바닥을 전부 바를 수 있는 용량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몸통이면은 지금 한 7 정도가 필요하다. 이걸 7번 짜는 얘기죠. 몸통을 다 바르기 위해서는, 몸통 앞면을 바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는 이 많이 써서 문제 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적게 써서 문제가 되거나 효과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과감하게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특수 부위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건선은 이제 두피 쪽이 제일 문제고 손발톱도 문제인데요. 사실 손발톱에 바르는 연고들이 그렇게 효과가 많은 건 아닙니다. 사실은 이 손발톱 건선의 어떤 활성도에 따라서 약간 연동돼서 가는 거라서 손발톱만 열심히 치료한다고 잘 낫지는 않아요. 하지만 어쨌건 스테로이드제를 바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볼 수는 있고 바를 때는 이 손톱에 바르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손톱 사이 요 공간 여기가 이제 손톱 나오는 공장이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공장과 손톱 사이에 있는 요 틈새를 잘 발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두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약들이 이제 건선 전용 약제들은 두피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최대한 머리카락을 이제 쫙 빗어서 두피가 잘 노출되게 한 다음에 거기에 골고루 바르는 약간은 기술이 필요한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귓속은 뭐 이제 면봉으로 해서 살짝 발라주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습제도 발라야 되고 바르는 약도 쓰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냐, 언제 쓰고 뭐 얘는 언제 누구를 먼저 쓰고 이거 헷갈리시잖아요. 그래서 보습제와 바르는 바르는 약에 바르는 시간은 사실 따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수 있으나 하루에 뭐 보습제도 한 3번 바르고 바르는 것도 2번 바르는데 5번 어떻게 따로 바르냐 이게 사실 현실적인 문제거든요.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습제는 하루에 한 2-3번 바르시고 그냥 바르는 약을 보습제 바르시고 나서 한 1-20분 뒤에 그 위에다 바르시라고 합니다. 그러면은 보습제가 일단 피부를 좀 촉촉하게 해주니까 어떤 바르는 약이 자극적인 경우가 있는데 걔네들도 자극이 감소되고 또 바르는 약이 오히려 보습제가 코팅해놨으니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반대거든요. 보습제로 코팅을 해놓으면 약이 더 잘 들어갑니다. 피부가 더 골라지기 때문에 잘 들어가고 흡수층이 더 평평해지니까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
보습제를 또 나중에 발라버리면 바르는 약 쓰고 위에다 보습제는 전체적으로 다 바르면 이 바르는 약제를 쓰는 부분이 더 늘어나 버리거든요. 이렇게 번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습제를 먼저 쓰시고 그 후에 바르는 약을 쓰시는 게 좀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하나하나 이제 좀 알아보면 건선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제 중에 하나가 이제 스테로이드제인데 문제는 이 스테로이드제가 건선에서만 쓰이는 약제가 아니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정말 뭐 기본적인 뭐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를 떼놓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약제고 이 건선의 치료에 있어서 역시 도움이 되긴 됩니다. 그래서 건선을 항염증 효과 이거는 뭐 건선의 어떤 특별한 건선에 대한 염증 효과가 아니라 전체적인 염증 효과예요. 그래서 뭐 심지어는 무좀에 쓰셔도 효과는 있어요. 효과는 있지만 나중에 더 심해질 수도 있지만요. 어쨌든 항염증 효과, 그 다음에 각질 증식을 억제해주는 다이렉트한 효과, 그 다음에 건선 이 스테로이드가 하는 일이 혈관을 줄여주거든요. 그러니까 빨가신 분들은 얼굴에다가 스테로이드 바르면 하얘져요. 금방 하얘지는데 그게 혈관을 확 줄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선을 치료하는 거고 스테로이드는 이렇게 등급에 따라 뭐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. 그래서 1등급 스테로이드일수록 이제 굉장히 아주 센 강도의 스테로이드인 거고 7등급의 스테로이드는 이제 굉장히 순환성에 속하는 스테로이드가 되겠고요. 그래서 센 약은 이제 피부가 두껍고 강한 부분, 손발이라든가 뭐 이런 데다 사용을 하시는 거고 7등급은 얼굴이라든가 겨드랑이 같이 피부가 연하고 금방 흡수가 될 수 있는 곳에 사용을 하는 그런 원칙이고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면 이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건선 환자분이 그 의사 선생님 만났을 때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자세히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스테로이드의 장점은 다른 치료제들에 비해서 다른 이제 바르는 치료제들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가 빠르고 그다음에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. 스테로이드 우리나라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스테로이드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인데 그 제형에 맞춰서 내가 진짜 최적화된 치료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거거든요.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래 사용했을 때는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들 예를 들어서 뭐 피부가 이제 꺼진다든지 뭐 이렇게 울어버린다든지 또는 혈관이 보인다든지 이럴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에 대한 어떤 점점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내성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피부가 얇아지고 멍이 잘 들고 또는 이제 여드름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요. 심지어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바른 자리에 이렇게 털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피부색이 이제 옅어질 수도 있고 또 무좀에도 아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쓸 수는 있으면 쓰면 좋아지긴 하는데 대신 더 안 좋아지죠. 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그런 형태의 피부 감염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것보다는 의사 선생님의 가이드에 잘 따라서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이제 스테로이드 말고 건선에만 쓰는 약제가 또 있습니다. 비타민 D 연고라고 부르는 약제가 있고 또 비타민 D랑 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로이드를 섞어놓은 복합제 연고도 있습니다.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에 비타민 D 수용체가 결합해서 과도한 건선은 결국 과도한 각질 형성 세포의 증식이 문제거든요. 이거를 좀 막아주는 그런 이제 약제가 되겠고 스테로이드 이 비타민 D 연고의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좀 효과가 조금 미미하다는 점이라서 스테로이드를 이제 섞어서 이렇게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이 사실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장기간 사용해도 부작용이 덜하고 장기간 치료해도 효과가 그렇게 떨어지는 편이 아니지만 단점으로 이렇게 좀 따가울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제보다는 아무래도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. 비타민 D 연고는 이제 자극감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홍피증이라든가 농포증 건선에는 자극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쓰면 너무 힘드시거든요.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되고 용량이 좀 정해져 있어서 이 용량에 따라서 이제 이내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이제 비타민 D와 스테로이드를 이제 복합해 놓은 이런 약제들은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. 그래서 지금 거의 이런 약제들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뭐 다미올, 뭐 다이보베트 뭐 이런 약제들인데 그래서 기타 바르는 약제들은 활신유린 억제제는 사실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건설을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고요. 그래서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각질 용해제도 이제 각질이 너무 두꺼우면 이 바르는 약 자체가 흡수가 안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각질을 조금 이렇게 녹여줄 수 있는 연화제 또는 각질 용해제들을 살짝 쓰면서 다른 국소 제제를 사용하시면 효과가 더 이제 증폭될 수가 있습니다.